사실은 이제 차별금지법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법인지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되고 너무 이렇게 이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고 먹고 살만한 네. 놈들이나 떠드는 소리지 우리랑은 상관없다. 네. 저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여론조사를 할 때도 차별금지법에 찬성 반대하냐 이렇게 묻는 건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그쵸. 찬반 의견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거보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돼도 되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겪어도 되는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가 박탈돼도 되는가? 대체로 그거는 아니지. 그렇죠. 그쵸. 근데 차별금지법은 그걸 하려는 거거든요. 그쵸. 어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나이를 이유로, 또는 뭐 장애를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금지하는 법이고, 저는 사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동의는 저는 80~90%가 할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예.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제 못 물어볼 것 같은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구체적으로 참 정말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차별이고 뭐고 이게 내 먹고 사는 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참아버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고용하고 되게 중요하게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 영역에서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노숙인이라는 그쵸. 이유로 뭐 어떤 예. 직종에는 못 들어가고 그쵸.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출신 학교가 어떻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용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고용상의 차별을 막는다는 점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별금지법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다. 이런 것도 저는 입법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차별을 별로 안 받아봤나 봐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이슈는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5, 60대 남성들이 대부분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그렇죠. 이런 절박함이 저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법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하는 거죠. 아니, 반대도 있고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 근데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꼬인 거죠.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너무 쉽게 처벌된다. 벌금 엄청나다. 요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어느 나라나 차별금지법이 막 정말 뭐 경찰이 가서 수사하고 막 형사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약한 규제 수단부터 강한 규제 수단까지를 이렇게 쭉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경중에 따라서, 뭐 중요성에 따라서, 또 얼마나 이것이 사회 해악을 많이 끼쳤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지 무조건 뭐 벌금 매기고 무조건 처벌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차별금지 법안에 따르면은 어떤 보복을 했을 때만 벌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보복을 했을 때. 근데 차별을 받았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을 더 괴롭힌다. 그렇죠. 이건 좀 많이 나쁘잖아요. 정말. 그런 경우에만 이제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뭐 화해나 조정 아니면 시정 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정 명령 제도 그 다음에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쉽게 작동하기는 어렵거든요, 굉장히. 그러게요. 너무 약한데.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소프트한 법이네. 네. 근데 이건 어떤 사회가 차별금지라는 규범을 더 승인을 하고 이제 그런 일로 징계를 내리고 이런 일들이 좀 없어져야 되고 또 더 압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지.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법적 구제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거다. 바로 그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좀 과한 것이고, 차별금지법의 구제 방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하기보다는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지를 받아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물론 노력은 해야겠죠.